통일부 장관님, 지금 세간에서 많은 국민들이 최근에 우리 통일부 장관님의 그러한 이런 처신과 또 말씀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 통일부 장관님이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아니고 북한의 대변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말씀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 일반 밖에서 이렇게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많은 민심이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헤아리셔야 됩니다. 거기에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통일부 장관님은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그 평창 올림픽 개막식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계획하고 또 통제하에 이러한 일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 그리고 본의원의 판단에도 우리 북한에 일방적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 북한이 고도로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하고 기획한 그러한 의도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정부가 대처해 나가는 데서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면서 좀 지금 보완해 실제로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전에 계획되고 서로 간에 합의된 그런 일정마저도 마음대로 휘젓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강산에서 계획됐던 그런 공연도 다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많은 일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 김영철만 해도 그렇습니다. 김영철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 맞죠? 장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저로서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자행한 그런 것으로 저희가 국방부 발표를 그대로 저희가 정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김영철과 관련해서는 더 확인을 해보겠다고 아까 제가 존경하는 이주영 의원님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철이 총책입니다. 현재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또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정찰총국장, 대남 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을 다 총괄하고 있는 그러한 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통전부장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명백한 제재 대상이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제재 대상으로 꼽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감히 이 대한민국 지금 땅을 바른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전에 우리 정부와 어떤 합의나 조율이 있었습니까? 일방적인 통보입니까? 오늘 통보가 오기 전에 북측하고 김영철이 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사전에 조율하고 통제하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무턱대고 모든 북한에서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만경봉호 또 김정은의 전용기 그리고 김영철의 제재 대상인 김영철의 방남 이것은 모두 북한이 지금 궁지에 몰린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와 압박을 약한 고리인 우리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와해시키겠다는 하는 그 하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있다면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술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그 통일부 장관님의 생각을 우려에 대해서 판단을 알고 한번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을 저희가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통일부 장관님의 말씀을 한번 판단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로서는 이제 어쨌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북한이 어떤 의도 갖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제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염두에 두면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해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평창 올림픽을 이용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와해시키고 또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그러한 동맹관계 이런 것을 균열시키고 붕괴시키겠다고 하는 그 지금 의도의 그 술책에 지금 무방비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는 좀 우리 저희가 정부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 가져야죠. 예. 그렇지만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 될 일이 있고 해서 안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그게 바로 자신 있는 그런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마련된 그런 장에서도 결국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북한 핵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구도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핵 문제에 앞에서도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1월 9일 회담 또 고위급 대표단 대통령 접견 시에 여러 차례 북측에 전달을 했고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뭐 오만찬 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입장을 김여정이나 북한에 김영남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런 얘기 해야죠.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가 그 점에 했습니까? 그 대해서 말씀을? 대통령께서도 누가 말씀을 하셨고, 예. 뭐 저도 1월 9일 날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에다가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처음과 끝이 됩니다. 이 지금 우리 모든 이 과정은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모든 대화의 처음과 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북한의 일방적인 그러한 술책과 또 그러한 기획된 그러한 과정들에 우리가 지금 다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지금 통일부 장관님과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마치 대변하는 듯한 그러한 말씀들과 지금 자세들을 처신들을 지금 하고 있다 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김영남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그런 통보가 왔다면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그 천안함 북침 사태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 사과 이런 것이 없이는 바로 그 총책인 김영남에 대해서는 이거는 허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우리 정부가 그야말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가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그런 자세와 그런 표명, 대외적인 그런 표명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신뢰감을 못 가지고 결국 우리 정부가 정말 저 자체로 굽심거리면서 끌려가고 있는구나. 자신감 있는 정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김영철의 이 방남은 결코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우리 통일부 장관께서도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 사건과 목침 지뢰 사건 등 여러 가지 일련의 어떤 사건들에 대한 북한의 그런 입장 표명과 또 김영남의 그런 입장 표명이 없이는 결코 방남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주신 의견의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다만 여러 번 의원님들도 직접 지적하셨듯이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상당히 엄중한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많이 남지 않은 시간 속에 북미 대화를 저희 이끌어내야 되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저희가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북한에서 이 남북 대화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입니다. 그런 사람과 저희가 한번 같이 마주 앉아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또 상당히 중요한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북한 핵의 완성을 막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 정부의 이 핵의 완성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시간 벌기
또한 이 여러 가지 예, 주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로서도 더 한번 생각을 하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의견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김영철이 북한 고위 대표단장으로 온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좀 확인하고 싶네요. 형식적인 절차 측면에서는 김영철이 어떠한 제재 요인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일단 뭐 우리가 김영철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재 내용으로 천안함 있습니다. 사건의 주범으로 이렇게 규정한 바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독자 제재에 있어서도 그 내용에 해당되지 않고 또 미국이 하는 제재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죠. 일단 미국 제재는 미국 내 여행을 금지시키고 있는 예. 것이고요. 우리 제재는 금융 제재 대상으로 일단 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제재 요건은 없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북한 핵 문제가 갖는 그런 위중성에 비추어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전쟁 중에 전쟁 당사자 간에도 대화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인질범과도 대화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북핵 문제 위중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김영철과도 대화할 필요도 있다라고 우리 통일부는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쪽에서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예. 김영철 통전부 장관의 대화는 저희가 거쳐야 될 예, 그런 저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이런 점들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아주 잘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김영철의 그 대표단 수용이 어떠한 국익의 손상도 없고 또 적법한 절차라는 것을 저는 정부가 국민 앞에 잘 설명하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심지어는 가짜 뉴스까지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명백백히 그 사실을 밝히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이번 이 건뿐만이 아니라 매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의견을 국민들께 잘 전달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가기 바랍니다. 이번에 만경봉호가 들어왔다 갔다고 해서 다시 만경봉호가 들어오는 이런 일이 포괄적으로 허용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됐던 그런 물품이건 아니면은 인적 그 자원이건 간에 그것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정부가 조건부로 이번에 한해서 그런 것을 허용한 것뿐이지 그것 자체가 마치 무슨 제재망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앞으로 술술 다 새 들어올 듯한 이런 거는 결코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점도 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이야말로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린 참으로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평화를 갈망하고 있고 또 그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낸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거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세계가 보낸 찬사가 우리의 노력에 대한 찬사로 이어지도록 그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위원장님께서 주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북한의 비핵화는 당연히 이루어야 될 우리의 근본 과제고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그 비핵화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치 비핵화가 전제가 되어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고 부단한 대화 노력을 통해서 그 가운데 저는 우리가 비핵화를 부단히 추구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또는 장관께서 이 대소간의 공사간의 어떤 그런 그 기회가 있을 때 계속 그런 비핵화의 중요성,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아주 잘한 접근이고 바로 그게 대화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들의 이해가 첫째입니다. 따라서 그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저는 정부가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부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왜 그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가를 소상히 설명하고 국회에서 여야에 설명하는 건 둘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런 보도가 나올 때는 즉각 소상히 그 보도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해말 큰 사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일단 북한하고 하는 협력 사업 측면은 현재 중단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사업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러면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도 중단돼 있습니까? 예, 중단된 상태가 현재까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 같이 하는 것도 그 대북 제재에 어떤 해당 사항이 됩니까? 뭐 특별히 해당 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북한 측에서 아직 이런 민간 차원의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국 간 대화는 재개됐습니다만 조금 더 두고 보는 그런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아직까지 예, 그러면은 재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진행을 못 시키는 이런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백두산 화산 문제에 대해서 예. 북한 측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무려 3차례나 남북 공동 연구를 요청해 왔습니다. 지금 중국, 미국, 영국, 유럽 등 모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백두산 화산 활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제적인 학술회의도 또 공동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 측에서 이런 제안을 해왔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못 받아들인 측면보다도 어쨌든 그동안에 북한 측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우리가 같이 만나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와서 북한이 자료 받아본 바로는 최근에 와서 좀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오히려 그 세 번째 마지막 2015년이었더라고요.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전반적인 남북 교류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좀 제한하고 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도 학자들 간에는 이 필요성을 느끼고 계속 연구가 됐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북한과 다시 접촉을 하면서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다시 시작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지지일 연구소 측에서 그런 협의를 해왔길래 흔쾌히 같이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백두산 화산 활동에 대한 연구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국제사회에서 보고 있는 그런 위중성은 아주 큽니다. 따라서 저는 바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남북이 신뢰의 어떤 이 기저를 쌓아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이 오는 것, 응원단이 오는 것만큼이나 바로 이런 것도 결해말 큰 사전 사업 다시 펴나가고
계속 만월대 발굴 사업 다시 펴나가고 백두산 화산 활동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이런 것이 바로 함께 그런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의 벽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제재 대상으로 꼽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감히 이 대한민국 지금 땅을 바른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전에 우리 정부와 어떤 합의나 조율이 있었습니까? 일방적인 통보입니까? 오늘 통보가 오기 전에 뭐 북측하고 김영철이 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사전에 조율하고 통제하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무턱대고 모든 북한에서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만경봉호 또 김정은의 전용기 그리고 김영철의 제재 대상인 김영철의 방남 이것은 모두 북한이 지금 궁지에 몰린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와 압박을 약한 고리인 우리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와해시키겠다는 하는 그 하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있다면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술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그 통일부 그러한 장관님의 의도, 생각을 우려에 대해서 판단을 알고 한번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을 저희가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통일부 장관님의 말씀을 한번 판단하십니까? 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정부가 대처해 나가는 데서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면서 좀 지금 보완해 실제로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전에 계획되고 서로 간에 합의된 그런 일정마저도 마음대로 휘젓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강산에서 계획됐던 그런 공연도 다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하늘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 김영철만 해도 그렇습니다. 김영철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 맞죠? 장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저로서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자행한 그런 것으로 저희가 국방부 발표를 그대로 저희가 정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김영철과 관련해서는 더 확인을 해보겠다고 아까 제가 존경하는 이주영 의원님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철이 총책입니다. 현재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또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정찰총국장 대남 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을 다 총괄하고 있는 그러한 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통전부장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명백한 제재 대상이고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로서는 이제 어쨌든 북한과 뭐 직접 대화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북한이 어떤 의도 갖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적절하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제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북한이 그런 지금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염두에 두면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해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평창 올림픽을 이용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와해시키고 또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그러한 동맹관계 이런 것을 균열시키고 붕괴시키겠다고 하는 그 지금 의도의 그 술책에 지금 무방비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는 좀 우리 저희가 정부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 가져야죠. 예. 그렇지만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 될 일이 있고 해서 안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그게 바로 자신 있는 그런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마련된 그런 장에서도 결국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핵 문제에 앞에서도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1월 9일 회담 또 고위급 대표단 대통령 접견 시에 여러 차례 북측에 전달을 했고
통일부 장관님, 지금 세간에서 많은 국민들이 최근에 우리 통일부 장관님의 그러한 이런 처신과 또 말씀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 통일부 장관님이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아니고 북한의 대변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말씀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제가 뭐 그 일반 밖에서 이렇게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많은 민심이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헤아리셔야 됩니다. 거기에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통일부 장관님은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그 평창 올림픽 개막식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계획하고 또 통제하에 이러한 일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 그리고 본의원의 판단에도 우리 북한에 일방적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 북한이 고도로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하고 기획한 그러한 의도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뭐 오만찬 씨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입장을 김여정이나 북한에 김영남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런 얘기 해야죠.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가 그 점에 했습니까? 그 대해서 말씀을? 대통령께서도 누가 말씀을 하셨고, 뭐 저도 1월 9일 날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에다가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처음과 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금 우리 모든 이 과정은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모든 대화의 처음과 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북한의 일방적인 그러한 술책과 또 그러한 기획된 그러한 과정들에 우리가 지금 다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그러한 부분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지금 통일부 장관님과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마치 대변하는 듯한 그러한 말씀들과 지금 자세들을 처신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김영남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그러한 통보가 왔다면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그 천안함 북침 사태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